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에 공중 퍼포먼스 전문 단체를 이끌고 있는 프로젝트 날다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김경록 대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거리예술을 전공하진 않았어요. 제가 연극을 전공하고 대학원에 나오면서 2007년도에 프랑스 오리악 축제 배우로 참여하면서 그들의 거리예술과 거리 문화, 공연 문화를 접하면서 매력에 좀 빠져들었죠. 거리 공연하고 야외 공연에 대한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실내에서 공연되어진 하나의 공연물을 거리라는 야외에서 공연을 한다고 해서 그게 거리 공연이냐? 제 생각엔 그건 거리 공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공연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 실내에서 공연되어졌던 게 거리라는 공간에 나와서 그냥 단순하게 공연이 되어진다는 것을 거리 공연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야외에서 그 공연을 한번 이례적으로 단순하게 하는 공연일 수 있는데 이 거리라는 공간에 대해서 얼마나 그 창작자,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얼마나 그 감성적으로 또는 그 거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야외 공연이 실내 공간에서 그대로 야외로 옮겨진다고 해서 변화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공간만 거기서 활용을 했을 뿐이지. 근데 거리 공연은 어느 정도 그 거리 공간에 좀 뭔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파워가 있는 것이 거리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리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딘버러 축제는 영국에 있는 축제예요. 그 에딘버러 축제가 이제 1970년대 그 이전부터 뭐 있었었는데 그건 이제 극장, 실내 공연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축제인데 거기에 이제 초대받지 못한 예술가들이 축제니까 막 가서 이제 뭐 저글링 하시는 분들부터 해서 마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어서 축제 바깥에서 이제 막 자기들의 작품을 발표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에딘버러 축제에 오셔가지고 축제 외에 자기들의 그 공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축제처럼 이제 결성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프린지 페스티벌이 된 거고 이 프린지라는 페스티벌이 이제 초대받지 못한 자들의 축제였던 거죠. 프린지 페스티벌이 에딘버러 축제하고는 별개로 프린지 페스티벌이 되고 그 이후로 여러 유럽 각국의 뭐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뭐 벨기에나 그 지역 그 국가들의 유럽 전역으로 거리에서의 공연이 그 거리에서 뭔가 문화 운동처럼 퍼지기 시작을 했고 그 프랑스의 오리악 그 국제 거리극 페스티벌에 참여를 해서 배우로 참여를 했었는데 그 축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능하지 못한 관객들의 반응들 그거를 좀 그 단편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골목에서 펼쳐지던 하나의 연극 공연이었어요. 그리고 통제되지 않았던 거리에 버스들이 다니고 차도였죠. 그런데 배우들의 즉흥적인 연기가 이제 밖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그 차도까지 나왔어요. 차도까지 나오면서 연기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그 버스 기사들이나 택시 기사들이나 운전자들이 자기들의 바쁜 일상이나 그런 거를 가는 중에 그러한 공연이 튀어나왔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난리가 나겠죠. 막 빵빵거리고 막 뭐 욕설을 퍼붓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데 거기는 그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모든 차들이 서서 시동까지 끄고 그 공연이 끝날 때까지
심지어 나와서 담배를 피우시면서 그 공연을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 공연자들이 동선이 이제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개막식을 좀 예를 들을게요. 오리악 페스티벌의 개막식은 굉장히 좀 거리예술 축제에서도 좀 유명한 사례들이 있죠. 굉장히 좀 자극적이에요. 2007년도에 그때 갔을 때 벌어진 건데, 시장이 그 거리예술 그 예술 축제 감독님에게 이 커다란 열쇠를 드려요. 이 시는 이제 오늘부터 축제 기간 동안은 이 예술가들과 너네들의 도시다. 그런 게 관객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더라고요. 우리나라 거리는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 자체가 벽을 좀 쌓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거리와 내가 밟고 빨리 가야 되는 내 약속 장소, 내가 늘상 걷고 있던 뭐 직장, 도로, 그 집으로 가는 거리, 그 길을 예술가들이 좀 막거나 예술가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이렇게 뭔가 접근을 한다면 뭔가 좀 어색해하고, 그리고 좀 벽을 쌓아서 좀 싫어하시거나 좀 차단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좀 그 관객들 중에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아직 좀 거리예술의 숙제지만, 거리예술에 가지고 있는 숙제도 있지만, 아직 우리 정서, 그 우리 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 거리 문화, 거리 공연에 대한 문화를 좀 흡수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좀 있어야 되고, 예술가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프로젝트 나이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벽면에서의 저런 공연을 버티컬 댄스 또는 버티컬 퍼포먼스라고 해요. 이게 수직적인 공간에서의 공연이라고 하죠. 이 버티컬 공연이 저희 공중 퍼포먼스의 기본적인 퍼포먼스입니다. 이제 그라운드와 이제 벽면을 떠나서 그라운드 위에 이제 허공 공간에서의 공간으로 좀 확장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저런 불꽃들하고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표현하는 거는 그냥 거대한 이미지라고 하는데, 거리 공간에서의 새로운 뭔가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었고, 여긴 부용대인데요. 저희 날라오는 거 보이시죠? 안동 하회마을에 있는 부용대에서 하회마을까지 200m를 저렇게 플라잉해서 오는 것도 했었어요. 작년에 창작하게 된 그 마법의 숲, 티타니아,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있는 저희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저런 대형 오브제를 만들게 됩니다. 뭐 저 트러스 같은 경우는 대형 오브제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저기 꽃가루 같은 것도 뿌리면서 사람들을 좀 자극시킬 수 있는 오브제들, 그리고 음악과 함께 극이 흘러가는 중에 공중 공간에서 저렇게 배우들이 이제 뭐 연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또 공중에서 저런 불꽃들도 좀 터트리면서 좀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저런 걸 사용을 했었죠. 제가 좀 이번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기술 개발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그 3D 플라잉이라고 국내는 처음으로 저희가 개발을 한 건데, 이렇게 4개의 포인트가 있고 4개 모터에서 꼭지점을 가지고 자유롭게 저렇게 플라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 또 다른 장치도 지금 개발 중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3D 플라잉이나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공중 뭐 레일 시스템이나 또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런 산업 기술, R&D 산업하고 뭔가 좀
융복합적인 그 작용을 일으켜서 새로운 공중 공연 그리고 새로운 공중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 좀 시도하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리예술은 티켓이라는 게 없어요. 대중들을 만나고 공공예술이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또는 지역 기관에서 그 시민들, 지역민들을 위해서 예술을 뭔가 예술 복지, 공공 어떤 예술을 통해서 예술 향유의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거리예술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으로 거리예술 하시는 분들이 뭔가 좀 공연을 해야 되고 그런 자본의 어떤 어려움이 있겠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티타니아 마법의 숲이라는 작년도 공연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저는 뭐 경영으로 따지면은 실패한 작품이에요. 뭐 예술성으로 대중성으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좋아해서 저희 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자본적으로는 운영적으로는 굉장히 실패한, 제가 너무 욕심을 내다 보니까 빚이 막 쌓이고, 아직 거리예술이라는 게 사실상 뭐 비주류에 속하는 장르이긴 하죠. 뭔가 기관 그리고 예술가 그리고 대중의 어떤 지역민들하고의 뭐 뭔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벽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해 드렸던 오리악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열쇠를 예술가들에게 주고 그 예술가들이 받은 열쇠로 마음껏 거기 찾아온 그 지역민들은 별로 없어요. 지역민들은 그때 너무 즐거운 나날이겠죠. 장사도 잘 되고 여러 나라에서 그 손님들이 찾아와서 손님 맞이를 하죠. 저도 손님으로 갔으니까 가서 너무 재밌게 한바탕 노는 그 예술로 하나로 이제 그 융합되는 그런 잔치를 빠르게 저희들도 좀 만들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거리 공연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거리에서 만나는 관객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거리 공연에서의 제일 중요한 거는 관객들의 공간인 것 같아요. 그 공간에 따라서의 이 반응은 너무나 다양해요. 딱 관객석입니다라고 있는 그 관객석에서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 공연을 만드는 저 같은 사람들도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 공간에서 저 공간에서, 물론 주 관객 측은 우리 공연을 직접 보러 와주신 분들이지만 중간부터 거리 공연을 보시는 분들도 좀 즐기다 갔으면 좋겠어요. 저게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중간에 와서 봤는데 야, 이게 거리 공연, 이거 되게 그 하늘에서 저런 공연 할 수 있구나. 와, 되게 신기하다. 또 무섭지 않나? 무서워. 나도 날고 싶어. 이런 거를 뭐 블로그에도 많이 올려주셨고 관객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관객들이 있는 공간에 따라서 그 반응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양한 소통과 다양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그 소통이 거리 예술의 어떤 미학이며 거리 예술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 공연 연출에 참가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 연극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연극이 전공이 아닌데 만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못할 것 같아요. 오리악 페스티벌 가서 한 연출가를 보고 좀 충격을 받은 게, 연극을 하는데 기계 장치들만 써요. 놀이공원에 가면은 이제 어린이들 타는 그 비행기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리프트 장치를 해가지고 막 그 비행 이륙 장면부터 시작해서 착륙 장면까지 그 리프트 장면을 이용했고, 자기들 캐릭터랑 비슷한 캐릭터를 그 자동차에 담아가지고 추격전을 사람들 사이사이로 이 무선기를 가지고 막 조정을 하면서 추격전을 그런 장난감으로 대체를 했어요. 가서 인사를 나누는데 전공이 연극이 아니에요. 그 연극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셨어요. 자기는 기계공학과를 나왔고 기계 만들 줄 알지
연극은 잘 모른다. 근데 재미난 연극을 만들고 싶었고 그냥 한번 해본 거다. 내가 해보고 싶어서. 물론 전공이 기술적으로 뭔가 그 공연을 고급스럽게 세련되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일 수는 있지만 전공이. 하지만 거리예술이라는 거는 좀 열려있는 공간에서 하는 것처럼 좀 열려있는 생각 그리고 뭔가 좀 자기가 하고 싶은 열정이나 즐거운 에너지만 있으면 도전해 볼 수 있는 장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